안녕하세요. 정석이 알고 싶다 수학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석 같은 경우 기본 정석 중에서 좀 쉬운 문제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곱셈과 나눗셈 파트 2입니다. 다항식의 곱셈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떠한 문자가 가로 안에 곱해져 있으면은 이 m이 이쪽에 둘 다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ma, mb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제가 해놨냐면은 이 괄호가 앞에 있으면 공평하게 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채점을 해보면은 이 부분만 곱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일부러 제가 마크를 하나 해놨고요. 꼭 m을 두 군데 다 곱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기 2-1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EX가 있죠. 친구들이 진짜 이것만 많이 곱해요.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EX를 이쪽도 곱해주고 이쪽도 꼭 곱해줘야 된다. 이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EX를 곱해주면은 6X 4제곱, 8X 제곱, 4X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번에는 다항식의 곱셈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항이 있을 때 규칙은 똑같습니다. 처음에 있는 A가 CD랑 곱해지고 뒤에 있는 B가 CD랑 곱해져서 이렇게 항이 4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번 보기 3-1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같은 경우는 여기 3개가 곱해져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도 이렇게 3개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2개 있고 3개 있고 항을 곱하면 6번을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생각해 줘야 될 게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x제곱이 여기 똑같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마저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x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실 수가 있고 기왕이면은 차수가 있을 때 내림차순으로 하면 좋으니까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해주시면 더욱더 깔끔합니다.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괄호가 있을 때 꼭 다 두셔야 돼요. 공평하게 빼먹지 마시고 일일이 그냥 계속 계산하시면 되죠. 이렇게 분배해 주라는 의미거든요. 어렵지 않고요. 같은 차수 계산하고 마지막에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준다. 그래서 포인트는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m이 나누기가 돼 있으면은 요 a랑 b에 둘 다 해주셔야 돼요. 친구들이 이쪽만 많이 하거든요. 이쪽은 잘 안 해요. 친구들이 희한하게. 그래서 꼭 두 개 다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보기를 한번 풀어보면요. ex를 이쪽만 주는 게 아니라 꼭 다 주셔야 돼요. 다 주시면은 여기가 다 EX가 들어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X제곱 빼기 E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포인트는 계속 나누기도 똑같이 주셔야 된다. 가로가 있다고 이쪽만 주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다 공평하게 주셔야 됩니다. 분자식 나누기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34를 6으로 나누는 건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6으로 나누면은 몫이 5가 나오고 6이랑 5를 곱해서 나머지가 4가 나옵니다. 그거를 검산식으로 써보면은 34는 6 곱하기 5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요거를 이제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어렵게 배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있을 때 B로 나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몫이 뭔가 나오겠죠. 그거를 Q라고 지칭하고요. 그러면은 Q 같은 경우는 옆에 30을 보면 6이랑 5를 곱하잖아요. 그래서 BQ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곱하자는 소리고요. 그거를 이제 빼주면은 나머지 부분이 뭔가 나오겠죠. 그거를 R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뒤에 배우게 될 나머지 정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나누기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문자로 표현하면은 헷갈린 친구들은 공부하실 때 요거랑 비교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기준으로. 그래서 A라는 숫자는 B랑 Q를 곱하는 거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온다. 요거를 기초로 한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실제로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6x를 2x로 나눌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요 4x제곱을 2x로 나눈 값을 목 부분에 써줘야 돼요. 이제 실제로 나눠보시면은 2x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둘이 곱한 거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4x제곱을
빼기로 해야 돼요. 빼기가 중요하고요. 빼면은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나머지 끈이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6x를 또 2x로 나눠주시면은 3이 나오죠. 그거를 또 빼주셔야 돼요. 빼주시면은 0이 나오죠. 그래서 요 부분이 나머지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요거를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신 다음에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푸른 문제에서 한번 1만 추가해 보았습니다. 푸는 방법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얘로 나눠주면은 2x가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곱한 거를 여기 써주시면은 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된 부분은 내려오면은 6x를 또 2x로 나눠주면 3이죠. 그런 다음에 또 6x를 빼주시면은 계산 안 된 부분은 계속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1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추가할 것은 2x 같은 경우는 1이 더 차수가 더 작습니다. 얘는 1차고 얘는 차수가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끝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를 더 풀어보면 더 어려운 것도 풀어볼 거니까요. 그때 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보기 4-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있죠? 요거 헷갈려서 일부 색칠을 해놨고요. 지금 2의 x세제곱을 2x로 나누면 x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은 결국 얘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주시면은 계산 안 된 부분 내려오고, 요게 또 마이너스 4x제곱을 2x로 나눠주시면은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 똑같은 게 써준 다음에 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더하기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계산 안 된 6x는 내려와서 2x랑 나눠주면은 3이 나올 거고요. 요거 빼주는 거니까 0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빼기를 일부러 해놨는데 왜 계속 빼기를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여기 음수일 때가 헷갈리거든요. 빼주는 거니까 까먹지 마세요. 조립제법 같은 경우는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기도 하고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요. 요거의 특징은 이렇게 1차 식일 때만 쓸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쓸 수는 없고요. 방법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먼저 요 식에 앞에 있는 숫자들만 이렇게 니은자를 해주시고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요 x 빼기가 0이 되는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쟤는 x에 2를 대면 0이 되죠. 그래서 2를 써주신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3은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이랑 요 주황색에 있는 2를 곱해주시면 6이 되겠죠. 그걸 위쪽에 써주시고 내려오면서 더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이 4랑 주황색 2랑을 곱하셔서 올려주신 다음에 또 더해서 내려오세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5랑 2를 곱해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더해서 내려와 주세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면은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머지를 구하신 다음에 목 부분이 필요한데요. 목 부분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쪽에 나머지 앞에 있는 숫자들이 있죠. 이쪽에 기준으로 5가 상수항, 그 다음 게 1차, 그 다음이 2차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목은 3x제곱 4x 플러스 5, 나머지는 5,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나누는 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보다 나머지 부분이 항상 차수가 낮다는 거 꼭 외워주세요.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7-2번인데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라색 부분에 있는 거를 니은을 쳐주시고 이렇게 숫자만 써줍니다. 그런 다음 요 부분이 0 되는 값을 여기다 써주시고 이 4는 그냥 내려옵니다. 다음으로 계속 반복하죠. 요게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더해서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5. 또 곱해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5 곱하니까 15. 더해서 내려오면 3.
마지막으로 또 곱해서 올라갑니다. 곱해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9죠. 그래서 더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뭐를 의미하냐?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 부분이 몫이라 그랬죠. 몫인데 그리고 이 부분이 나머지라 그랬죠. 이 부분이 상수항 1차, 2차를 의미하게 되고요. 요거를 식을 표현하면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나머지는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아까 실제로 나눴던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important 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문자식 나누기랑 조립제품은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머리 식혔다가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